자, 테슬라의 점유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 11월까지 점유율을 얘기한 겁니다. 점유율이 여러분 테슬라가 압도적일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시장에서 압도적이지 않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폭스바겐 그룹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현대 기아차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에 현기차가 왜 오르냐? 전기차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건 맞습니다. 9년도로만 봤을 때는 약간 다른 짜잘한 것에 비해서 되게 독보적이죠. 근데 이제는 폭스바겐 그룹이 맹추격을 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일본에서 판매가 매우 부진한데, 여러 분석이 있지만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일본에는 좀 저가형 전기차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호조죠. 우리나라야 뭐 늘 얼리 어댑터처럼 뭔가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이미 테슬라는 그 자동차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가총액 4위인 폭스바겐의 맹추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넘어섰죠. 제가 테슬라를 작전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자동차, 휘발유차긴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는 토요타나 이러한 기업보다, 만약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기 자동차로서의 기술력이 그것이 따라잡힌다면은 그 이유는 사실 게임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의 일부 기술만 따라잡는다면은, 전기차 배터리로 구동하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전기차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은 자동차로서의 그 기술력은 지금 현재 도요타나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따라잡힌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테슬라는 미래가 어둡고, 그렇게 되면 10분의 1이 뭡니까? 주가 10분의 1은 그냥 당첨이죠. 왜냐면은 테슬라는 계속 적자를 내다가 작년 돼서야 겨우 조금 흑자를 낸 거에 불과해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점유율이 휘발유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시총은 도요타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생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독보적인가? 제가 셀트리온과 산바를 폄하할 때 바이오시밀러라는 이것이 이들의 독보적인가? 더구나 바이오시밀러는 주사약 시장의 복제거든요. 그죠? 이후에 이 바이오시밀러는 수많은 제약사들과 경쟁에 시달릴 것이다. 막말로 램시마조차도 화이자에서도 만들고 여기저기서도 막 만들고 있어요. CGN에도 같은 얘기를 드렸죠. CGN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 진단시약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외국에서 수입해서 쌌었는데 그게 끊긴 겁니다. 그래서 CGN이 그때에 이거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고마운 기업인데, 고마운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데, 주가 노래를 누군가가 이거 뭐 어떤 작전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띄운 거죠. 이게 독보적이라면 이 진단 기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 시설 독보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기차도 가지고 있고 도요타도 가지고 있고, 이게 왜 문제이냐 하면요, 지금 현재 휘발유차랑 전기차 대비 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17% 테슬라가 먹는 겁니다. 이미 이만큼 큰 휘발유차 시장에서 이미 전기차가 이제 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17%를 테슬라가 먹는 겁니다. 이미 도요타나 다른 기업들은, 그죠? 도요타나 폭스바겐 이런 애들은,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냥 휘발유차 시장에서 그냥 거의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도요타의 시총을 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성 기업의 차트를 보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셀트리온도 이렇고 산바도 이렇고 CGN도 다 이렇게 생겼죠. 이제 해서 고점이 여기가 고점인지 한 번 더 오르고 고점하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이제 향후에 이 기업은 급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과 한국이 이런 전자 시장에서는 더 우위다. 다른 전자 가전제품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도 경쟁력에서 테슬라가 저는 밀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기차의 독보적 기술을 얘기를 하면 차라리 배터리 기술,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더 독보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약점은 자동차 구동에 대한 원초적인 기술력이 기존 기업보다 나은 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활을 걸어야 될 것은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조차도 다이다이로 연구해서 붙으면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 맹추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세계의 전자시장의 판도를 보십시오.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보십시오. 한국과 일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과연 반도체 시장도 내어준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영원히 선두를 유지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 사시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도 있어서 저희 가족은 테슬라 공매도를 올해 1월부터 시작했고 매달 한 주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주 정도씩 조금씩 테슬라 공매도를 한 번에 지르는 게 아니죠. 예, 꾸준히 모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거나 미국 계좌로 공매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미국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10배가 오른 게 테슬라처럼 한 10배가량 오른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테슬라 작년에 8배가 올랐죠. 그런 기업들 가운데 테슬라는 그나마 흑자전했는데 아주 적자전환이고 그냥 테마성으로 오르는 기업들 많은데요. 나스닥이나 중소형주 중에서 거품 잘 찾아보시면은 미국은 앞으로 정말 공매도 잘 하시면요, 향후에 그냥 매달 한 주씩 모아가세요. 그러셔도 되고 향후 2, 3년 동안 잘 모으시면 아주 큰 먹거리가 될 겁니다. 나스닥 버블은 언젠간 붕괴하는데 향후 3년 내에 붕괴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냥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